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철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철분과 빈혈, 이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손과 발이 가늘프고 좀 얼굴이 희신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창백하신 분들이 이제 빈혈이 많고, 그런 분들은 늘 철분제를 또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 철분제가 많이 함유된 육류라든지 이런 걸 좀 일부러 찾아 드시려고 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철 아이언이 어떤 건가라는 거를 통찰적인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 철분제를 우리가 보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철은 우리 몸에서 약 4g 정도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죠. 이 4g 합치면 정말 작은 한 나사못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철이 우리 지구에 있는 금속 중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금속이 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철이 그렇게 많지만은 실제 우리 몸에는 4g 밖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게 원자 하나로 다 짜게 쪼개져서 우리 몸에 좀 하나씩 있죠. 그러면 어디 있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혈관에 있습니다. 혈관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그런 단백질에 들어가 있는데요. 철이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서 조직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왜 이 철이 헤모글로빈에 있을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철이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철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호스트 디펜스, 숙주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방어하는 이 철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토양에서 철이 있었겠죠. 그것을 뿌리에서 받아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영릅 속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물에 또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동물의 적색고기 있는 이 부분 쪽에서도 이제 철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먹으면서 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과연 철이 뭘까요? 이 도대체 철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제가 우주 얘기를 좀 드릴까 싶습니다. 멀리 가보면 우주에서 큰 별이 폭발을 할 때 나오는 슈퍼노바라는 것에서 이 철은 핵융합을 하는 아주 최종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멀리 따지면 별에서 온 거고, 그게 지구에 있는 거고, 지구의 식물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먹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 철은 우리 몸에 있었던 이유는 내 몸을 막으라고 원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를 싣고 갈 때도 우리를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백혈구 같은 경우, 적혈구에도 철이 있지만 백혈구도 철이 있습니다. 철을 가지고 림프 오염했을 때 찌꺼기가, 우리가 먼지가 들어온다, 아니면 균이 들어온다 하면 이제 사이토카인을 내뿜게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철을 가지고 방어를 합니다. 우리 몸을 막을 때는 이제 철을 가지고 방어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T림프구나 백혈구나 면역계에 있는 세포들이 대부분 원소를 따지면은 철이라는 아이언 원소를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방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이 철을 뭐 많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육고기를 먹는다든지 철을 이제 포함하면 좋겠지만, 적정량을 넘어가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4g이 필요한데 10g, 15g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독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우리 몸을 이제 죽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철에는 우리의 어떤 암호처럼 내 거라는 게 다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했었을 때 수혈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피가 있으면 그 피 안에 다 철이 있기 때문에 혈액형이 다를 때, 물론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을 할 수 있지만 A형 혈액형을 B형으로 할 수 없듯이, 철에게는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그 당화를 시켜서 단백질에 자기 거를 다 이제 암호화를 시켜 놓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물의 철을 먹었다, 동물의 적색고기를 많이 먹는다 그러면 다른 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당화가 되지 않는 자기 게 아닌 나머지가 들어오면 이 기능적인 철의 기능을 못하고 조직에 담궈져 있습니다. 어느 우리 몸에 있는 조직에 철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은 암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대장암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철을 쓰지 않고 동물의 고기에 있는 철을 많이 먹음으로써 기능적인 철을 이용은 못하고
결국 조직에 저장된 철만 많아지니까 쓸데없는 중금속만 많아져서 거기서 결국 우리가 약해지면서 얘들이 더 세지면서 결국은 암 조직이 생기는 게 그 적석고기를 많이 먹으면은 대장암이 걸린다. 결국 철이 다른 데서 많이 와서 이런 암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철이 부족하다, 빈혈이 있다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림프오염, 콧물로도 눈물로도 그리고 설사로 그리고 냉으로 이런 식으로 철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게 철이기 때문에 철로서 만성염증을 다 치료하다 보니까 거기에 헤모글로빈 있는 것까지 빼가버리면은 실제 헤모글로빈 있는 철이 적어지고 그럼 헤모글로빈 양이 작아지고 그러면 빈혈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생리도 별로 양도 많지도 않는데 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난지 모르겠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철이 계속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철분제를 먹는다든지 그 철분제가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 성분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하면은 결국은 몸이 약한데 당화가 안 된 자기께 아닌 다른 철을 먹으면은 결국은 이게 기능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이제 암으로 갈 수 있는 몸을 더 나쁘게 하는 일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고기를 먹으면 악령이 걸린다고 그랬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철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이제 골지체라는 글라이코실레이션을 당화를 합니다. 그래서 고기는 남의 것이라서 이게 당화가 코딩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당화가 된 것은 기능적으로 철이 쓰이고 그래서 피로 돌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화가 안 된 것은 조직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저장이 된 것은 결국은 암 조직으로 심하게 되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은 또 자성을 띠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핏줄, 심장이 가장 철이 많기 때문에 심장과 심장은 가까이 있으면 자성을 띨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핏줄끼리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비슷하니까 강화된 단백질의 코딩이 비슷하다 보니까 핏줄끼리는 철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가깝게 느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우리가 완전 다른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가까이 오더라도 철의 어떤 코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철이 어느 만큼 우리 몸에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핵융합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 4g을 지키려고 우리 몸을 만든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작은 나사못의 이 양이 결국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밀어내려는 것도 저 사람과 나의 철이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철이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이 너무 부족하면 내가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림프 오염이 있고 빈혈이 있으면 무기력하죠. 철이 없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거고요. 철이 조금 보충이 되면 좀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기게 되죠. 그게 철이 너무 많아졌을 때 또 생기는 현상이다. 그래서 만성 질환으로도 이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만성 질환이 이제 암으로 또 갈 수 있겠죠. 철은 이제 돈과 같아서 적으면 자기 방어력이 무너지고 너무 많아 버리면은 결국은 암세포한테 인수합병이 돼 버려서 너무 많아지는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깥에서 이제 철을 먹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기 종류로 먹었을 때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내가 부족한 철을 생성하냐면은 철은 산소를 필요로 하죠. 그 산소를 필요한 행동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운동이죠. 운동을 하면 이제 산소량이 급격히 많아지고 그러면 철은 우리 기능적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제 혈류 순환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산소와의 결합력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기능적인 철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지방이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방이라는 에너지는 철의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헵시딘이라는 철분 조절 호르몬을 냅니다. 그래서 적을 때는 좀 많게, 너무 많을 때는 적게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방에서 이런 헵시딘이 나와서 이런 철분을 조절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저장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철분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우리가 지방이 많아진다 그러면은 철분 조절을 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지방량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철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안 움직이는 철은, 조직의 철은 이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조직이 뻣뻣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세포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암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헤모글로빈도 너무 많으면은 그 폴리사이세미아라고 해서 피가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철이 너무 많은 것들도 혈압에도 안 좋고 또 기업도 사실은 너무 커지면은 이 조직 운영이 굉장히 뻣뻣해지듯이 이런 철의 핵심 어떤 방어력이 너무 많아지는 것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철이란 것은 특히 빈혈과만 연결시키고, 그래서 철분제 또 고기로 해서 그냥 단순히 철분만 떨어지면 이제 그냥 먹는 거로 해결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나사못의 작은 이 철의 양이 우리 몸의 전체에 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총알 같은 거로 쓰인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돼 있는데, 너무 많이 장비를 줬을 때는 오히려 그게 스스로한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철을 너무 고기에 의존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운동을 통해서 철분을,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작아지죠. 그러면서 철분 조절이 좀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은 지방이 많아지면서 이 철분 조절에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당량 운동을 하시면서 그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식물 쪽으로 많이 좀 가지고 가시면은 우리가 만성염증도 줄이고 이런 암에 대한 것도 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